들뜬 분위기로 방금 지난 성탄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정말 1년의 마지막 남은 며칠이 성큼성큼 지나갑니다. 보내야 하는 23년과 새로 맞이하는 24년 사이에 깊은 겨울입니다. 여러 상념들이 교체하는 시간의 길목에서 새해를 맞는 마음도 남다를 테지요. 한 해의 멋진 마무리를 하시기를 꿈꿔봅니다. 안녕하세요. 구로 FM 이희숙의 사과꽃 향기 이야기 73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백제의 미소, 인도에서 전남 영광까지입니다.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 여러 사찰들이 생각나네요. 서울에 있는 길상사와 조계사, 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성불사, 불국사, 수덕사, 법주사, 불갑사 등 유명 사찰 이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성불사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힘찬 목소리의 주인공 오현명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성불사의 밤. 성불사라는 이름의 사찰은 우리나라에 200여 개도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곡은 이은상시 홍난파 곡인 이 성불사는 황해북도 정방산에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이은상님의 금강산 기행에 나오는 시라고 하고요. 이 곡은 우리나라 가곡
100선 중에 한 곡으로 선정된 곡입니다. 지난 여름에 충남 서산 마의 삼존 불상을 감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불상에 대해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권에 인용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산의 말의 삼존불이 역사학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59년, 지금부터 64년 전이지만 실제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네요. 도로 사정이 어렵고 인적이 닿지 않는 심신 산골이 많던 시절이랍니다. 부여 박물관장을 지낸 홍사준 선생이 보온사 터를 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바위에 부처님 새긴 것이나 석탑이 무너진 것 등을 묻곤 했는데 어느 날 나무꾼이 전해준 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탑 같은 거는 못 봤지만요. 저 산 중턱에 가면 환하게 웃는 산신령님이 한 분은 바위에 새겨져 있슈. 양옆에 본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도 있는데 작은 마누라가 의자에 다리 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볼따구를 찌르고 슬슬 웃으면서 용용 죽겠지 하고 놀리니까 본 마누라가 장도를 쥐고 집어 던지라고 하고 있는 게 이슈. 충청도 나무꾼 같은가요? 네, 서산 운산면 용현계곡 산길을 따라 오르면 커다란 암벽에 세 분 부처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서산 마의 삼존불의 미소는 너그럽고 건강하고 밝으면서 꾸밈 없는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단정하고 유연하게 조각된 솜씨에서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는 중용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보 제8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석가열의 입상을 기준으로 왼쪽에 재화갈라보살 입상 또는 관세음 보살 입상이 조각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미륵반가 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는 백제 후기의 마애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존불은 6, 7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유행한 보편적 형식이지만 보배로운 구슬, 보주를 들고 있는 입상보살과 반가보살이 함께 생겨진 것은 중국이나 일본, 고구려, 신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이라고 하네요. 가까이에 있는 수덕사 대웅전의 건축 양식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보통 정면에서 단체 사진을 찍지만 수덕사 대웅전은 옆면에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 양식이 특별하기 때문인데요. 건축은 주심포 양식이고 정면은 3칸, 측면은 4칸 규모의 맞배 지붕이라고 합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이 유명하듯이 수덕사 대웅전도 주춧돌 위에 배흘림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대웅전은 1308년에 건립된 안동, 봉정사 극락보전, 영주 부석사 무령수전과 함께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상 조각을 대하니 오래전에 방문한 인도의 돌 작품들이 떠올랐어요. 두 번째 곡으로 타레가의 아람부라 궁전의 추억을 듣고 다시 인도로 회상해 보겠습니다. 타레가는 어릴 때 실명했는데 아람부라 궁전에 대한 설명으로 해주는 그 궁전을
귀로 듣기만 하고 상상하면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이렇게 아름답게 작곡하다니요. 정말 놀랍죠? 또한 타레가가 발전시킨 트레몰로 주법으로 신비로움과 애절함을 더해주는 연주입니다. 에도아르도 카테마리오가 연주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람브라 궁전 다녀오신 것 같으세요? 네. 인도의 돌 조각품은 정말 경이롭기도 하고 놀람 그 이상입니다. 마하발리푸람이라는 곳도 갔는데 거기서 만난 돌 조각들은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신들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기원 후 6, 7세기경에 조각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조각하는 양식으로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한 형태는 돌 그 자체, 돌 전체를 통으로 조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굴처럼 파내면서 만든 조각품이고요. 세 번째는 조각품들을 조립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벨로르라는 곳에서 방문한 고고학 박물관에서 만난 돌 조각들도 모두 전설과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신들의 이야기는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풍성합니다. 벨로르 성에 있는 사원 안에서 기기묘묘한 돌 조각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을 연상하게 하는 멋진 사원 안에는 손으로 조각했다고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아주 섬세한 조각품들이 한가득합니다. 시바신은 송아지를 타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시바신 앞에는 송아지가 조각되어 있고 시바신은 머리가 7개 달린 뱀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두루가신은 시바의 부인인데 호랑이를 타고 다니고 태양신은 말을 타고 다닙니다. 또 다른 어떤 신은 독수리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 신들은 모두 동물들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쥐와 코끼리도 등장하고요. 인도에서는 코끼리 신을 제일 높은 신으로 숭상하고 있음을 거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힌두푸르군 레팍시 면에 있는 레팍시 사원에서는 레팍시라는 말이 새야 일어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사원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좀 더 탁월합니다. 아름다운 신전으로 들어가기까지 넓은 뒷마당을 거치고 돌아서 내전으로 들어가고 회랑 같은 멋진 기둥이 있어서 연회를 베푸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기둥들마다에도 기이한 이야기가 있고 화려한 조각으로 수놓아 있습니다. 마하발리푸람의 한 지역은 4km 정도 되는 거대한 돌 조각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돌 조각품들, 그런 것들도 감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작품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궁금합니다. 네, 다시 인도에서 전남으로 옵니다. 전남 영광군에는 법성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성포가 무엇으로 유명하죠? 법성포 굴비, 영광굴비. 네,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 있는 지명입니다. 법성포는 성인이 불법을 전례한 포구라는 뜻입니다. 법법자, 불법을 성, 거룩한 성은 성인이 나라나타를 나타냅니다. 성인 나라나타. 인도의 명승 나라나타 존재가 영광의 법성포로 들어와 불법을 전하고 모악산, 불갑산이라고도 하는 불갑사를 개창하여 백제 불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구전되어 오다가 동국대 교수진들이 1998년에 학술 연구와 고증을 통해 현지의 영광 법성포 지역이 백제 불교의 최초 도래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법성포는
인도 승 마라난타가 384년에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의 불교를 전하면서 최초로 발을 디딘 곳입니다. 그래서 전남 영광군에서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 간다라 건축 양식의 관문인 일주문과 간다라 유교 불교 유물 전시관과 법당이 있습니다. 영광군에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불갑사 또 해안도로가 멋진 곳이 있습니다. 불갑사는 상사화로도 유명하고 해안도로는 노을로 유명합니다. 꽃무릇이라고도 하는 상사화가 불갑사 입구부터 불갑사 경내까지 이어지는 긴 길에 지천으로 붉게 피어 불바다, 빨강색 바다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9월에 꽃무릇 축제가 열리는데 상사화가 정말 황홀하게 아름답습니다. 그곳의 아름다운 시와 꽃들의 향연에 풍덩 빠져들고 말 그런 축제죠. 상사화 꽃은 꽃과 잎이 결코 만날 수 없다고 하죠. 이런 관계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인연일까요? 또 가까이에 있는 멋진 해안도로, 백수 해안도로는 노을이 아름다워 노을을 체험하는 국내 유일의 노을 전시관까지 있다고 합니다.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에서 백암리 석구미 마을까지 16.8km에 달하는 해안도로로 기암괴석과 광활한 갯벌, 불타는 석양이 만나 황홀한 풍경을 연출하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합니다. 이참에 백수 해안도로를 신나게 달려보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 곳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에 방송을 마칠 시간이고 벌써 성큼성큼 연말로 달려갑니다. 하루하루 그날그날 충실하게 살다 보면 귀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이어지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되고 또 12월이 지나면 새해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도움의 이민수 선생님, 선곡과 진행을 하는 저는 이희숙입니다. 그래서 끝곡으로 의미 있는 곡을 골라봤어요. 연말과 새해를 기다리며 블럿 앤 데그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이 말의 뜻은 오직 하루, 날마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어보셨던 음악일 것이에요. 오늘은 스페인 여가수 카롤라가 불러줍니다. 이 곡을 들으시며 73회 방송을 마칩니다. 24년 새해에 뵙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Blott en dag, ett ögonblick i sänder. Vilken tröst var den som kommer på
livets beskärda del av fröjd och smärta, möda, vila och behag. Själv han är mig alla dagar nära, för var särskild tid med